10만원으로 100만원, 1000만원 만들기,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. 가장 현실에 가깝게 코인 투자를 소액으로 큰 돈을 만드는 방법. 실력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땡겨서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 소액으로 큰 돈을 만들려는 시도나 생각쯤은 한번, 아니 그 이상으로 해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항상 나오는 말은 선물하지 마세요. 하시려면 저배율로만 하세요. 현물만 모아가세요.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추상적인 말들만 나오며 이 말들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꼭 정답은 아니라 말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애초에 투자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준과 방법, 심리적인 부분만 다스린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하고, 리스크가 크다면 더 큰 리턴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인데, 대부분은 이 선물 거래를 온전히 감으로만 도박처럼 시장에 참여하니 모든 돈은 청산되고 내가 잃었으니 남들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박히며 선물은 하지 말라는 소리들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. 저도 처음에는 한 달 만에 5억이 넘는 돈을 잃어도 받고 깡통도 차며 심지어 대출로 비투까지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, 이 경험들이 결국 피와 살이 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만 지켰더니 현재 OKX에서 7억가량 운영 중이고 게이트.io를 합쳐서 약 10억가량의 투자금을 운영 중으로 월마다 출금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고 30억가량의 현금 자산까지 이뤄놓은 상태인데요.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유 없는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 영상과 텔레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엘리엇 파동, 피보나치 등 선을 그어가면서 화려하게 매매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실제로 수많은 매매 전략들을 몇천 번, 아니 몇만 번은 테스트하여 저에게 맞는 매매법들을 정하였지만 오늘만큼은 매매법보다 중요하디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 딱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몰빵 매매를 하지 마세요.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?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10명 중에 9명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. 내가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몰빵 투자를 해서 정말 운이 좋게 1000만원이 되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여기서 분할로 매매를 진행할까요? 1000만원을 만들었으면 이제 1억에 대한 꿈을 꾸며 또 몰빵 베팅을 하게 될 겁니다.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. 여기서 1000만원 몰빵 매매하다가 남은 돈까지 다 잃고 이후에 악순환이 시작이 무서운 것이, 내가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던 경험이 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체를 망각한 채 또 100만원을 넣고 청산당하고 또 청산당하고 점점 계좌의 돈은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. 따라서 100만원의 시드가 있다면 이것을 총 전체 자산의 5%에서 10% 진입금액을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는 거죠. 나는 마이너스 10%가 되면 꼭 손절을 하겠다. 손절 기준을 정하는 거죠. 10만원에 마이너스 10%면 전체 시드에서는 마이너스 1%, 1만원의 손실을 버는 거겠죠. 그런데 100만원에서 10만원 투자해서 언제 돈을 버냐 라고 말하겠지만, 하루에 3번에서 5번 매매를 한다고 치고 한 달에 100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칠게요. 그 중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번은 수익을 보고 50번은 손실을 보는 승률이 절반이라고 했을 때, 절반이면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보세요. 손절 50번은 이미 마이너스 10%라는 손절 기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수익은 초과 수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내가 10%만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정말 그날 변동성이 잘 터져서 20에서 30%, 많게는 50에서 100%까지 수익을 볼 때가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. 반대로 50번의 손절은 어떻죠? 마이너스 10%라는 명확한 손절 기준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초과 손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번의 매매를 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단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눌리냐고요? 우리는 선물 거래라는 것을 통해 절대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, 복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? 내가 100만원으로 첫 달 매매를 시작해서 한 달 총 수익률 50%, 150만원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다음 달도 50% 수익을 봤다면 150만원에서 스타트하니까 그 다음 달은 225만원, 337만원, 그 다음은 506만원, 759만원, 1130만원, 1700만원, 6달만 이 반복을 거치더라도 무려 처음 시작했던 100만원의 17배인 17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중에 마이너스인 달도 있겠죠. 하지만 적어도
1000만 원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매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전 경험입니다. 기계적으로 손절 기준을 지키면서 경험도 쌓아간다면 무엇보다 손실을 보는 달은 없을 거예요. 터무니없는 소리고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이 선물 거래를 통해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시장은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고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. 정말 내가 보는 확실한 자리가 왔음에도 이미 내 돈은 청산돼서 시드가 없는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?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매매라는 자체를 졸업보다는 생존을 목표로 하세요. 두 번째로는 확정 수익을 만드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0만 원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이 구간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5%입니다. 10배율로 들어갔다고 치면 50%의 수익 구간인 건데 바닥에서 잡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여기에서 탔다면 30%에서 40%의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홀딩을 했는데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본전까지 오고 수익금을 다 날려버린다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허탈감과 함께 그때부터 하락인가 상승인가 뇌동매매로 가는 지름길이 펼쳐지기 딱 좋습니다.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익이 났다고 하면 무조건 50%든 분할 익절을 통해 확정 수익을 만드세요. 설령 가격이 다시 본절까지 왔다고 쳐도 이미 절반에 대한 수익은 챙겨놨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마인드 구축과 함께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이미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입니다.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실력이 뛰어나도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면 멘탈이 나가고 그 다음은 뇌동매매라는 어마무시한 지옥에 빠지면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기계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또 이 분할 익절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현물에서도 마찬가지죠.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알트코인이 상승을 주다가도 다시 신저점 갱신해버리고 다시 상승 좀 주다가 신저점 갱신해버리고 확정 수익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단 1원도 챙겨갈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란 걸 다들 아실 거예요. 예로 샌드박스를 보면 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승발과 함께 샌드박스도 저점에서 대략 20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가격은 다시 하락하면서 신저점을 갱신하였고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은 수익을 줘도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. 이건 단순히 확정 수익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고 내가 적어도 샌드박스를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. 50%에서 분할 익절 또 100%에서 분할 익절 그 다음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? 나는 이미 확정 수익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. 또 트럼프 당선발 상승으로 여기서도 또 기회를 줬습니다. 이번에는 저점에서 3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진짜 불장인가라는 상상과 함께 과거 샌드박스가 10,000원을 찍었던 거대한 꿈을 그리면서 또 무한 홀딩 하다가 다시 본절에 와버리면 내가 300%가 넘는 수익을 봤던 건 꿈으로 바뀌면서 수익을 다 날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수익을 만드는 분할 매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는 출금입니다.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마저도 한 달 수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본 2에서 30% 많게는 50%까지도 출금하여 현금화를 해놓습니다. 그 이유는 강조드린 심리 부담감과도 관계가 깊은데요. 내가 만약 1억의 수익금을 만들었다면 이걸 출금하지 않은 채 2억, 5억, 10억의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 1억이 손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때는 내가 이미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거고 내가 공들여 쌓은 1억이라는 탑을 다시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꼭 절반은 출금해서 5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심리상 이기고 들어가는 매매가 되는 거고 설령 여기서 절반 손실을 봤더라도 나는 손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. 이미 5천만 원의 출금을 통해 확정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이죠. 여러분, 이 탑을 꾸준하게 쌓아 올리고 싶다면 꼭 출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기계적으로 하시기 바래요. 또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. 정말 1%도
틀린 말이 아니며 내 통장에 들어와서 내가 실생활에 쓸 수 있을 때까지 트레이딩에 쓰이는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. 따라서 꼭 출금을 통해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는 현실 감각을 익히고 지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. 번외로 하나는 개인적인 매매 팁이기도 한데 인간 지표를 체크해라입니다. 수많은 인간 지표 체크는 구글 트렌드, 온체인 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펀딩비인데요. 펀딩비는 수치상으로 롱 포지션 비율이 높으면 양펀비를, 쇼 포지션 비율이 높으면 음펀비를 띄는데 선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죠. 누군가는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. 근 한두 달간 코인 시장을 보면 74K에서 111K까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당연히 롱 포지션 비율이 높은 양펀비를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. 가장 최근 111K에서 100K까지의 하락에서의 과정을 보면 비트코인은 0.01%라는 높은 양펀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. 이 말은 롱 포지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많은 롱 비율이 수익을 본다는 건데 쇼 포지션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제한이 걸릴 겁니다. 또 포지션 비율은 이미 불균형이 생겼고요. 그러면 이 과열되어 있는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해줘야 롱숏 둘의 균형이 생기면서 방향성을 보일 것인데 결과적으로 6월 6일 K까지 하락을 보여주면서 0.01%로 높았던 양펀비는 강한 음펀비를 띄었는데요. 이는 쇼 포지션의 비율이 높아지고 롱 포지션의 비율이 일부 정리되었다는 뜻으로 롱 포지션의 유효한 진입 근거 중 하나라 볼 수 있고 결과는 3일 만에 107K까지 다시 말아올리면서 상승을 다시 보여줬죠. 그만큼 펀딩비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체크사항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요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식이지만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. 저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시드는 무조건 늘어날 거라 확신하고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엄청 고독한 싸움입니다. 이미 이 선물 거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절대 쉽게 그만둘 수 없고요. 영원한 규칙이라는 건 없는 만큼 심적으로 흔들리는 때가 온다면 이 영상을 꼭 다시 재생해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스코어였습니다.